그리고 그날 어쩌면 자식이 당신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에 술을 끊기로 결심한 건 아니냐는 것은 나만의 착각인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도 아버지처럼 16년 단주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A에서 16년 단주칩을 받게 된 알코올 중독자 E입니다. 이 나이에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제 마음의 잔해를 치우는 심정으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도로 옆 철길을 넘어 1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포구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어부셨고 어머니는 조그만 횟집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릴 적 좋은 기억은 없습니다. 사흘에 한 번 저녁에는 철길 넘어 들려오는 아버지의 고함에 대피해서 옆집 작은 방 이불 속에 있을 때 제 심장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요. 그런 날은 어김없이 집이 전쟁이었고 그런 일이 사흘 건너 하루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원망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이를 갈고 지냈습니다. 18세 되던 어느 여름밤 친구들과 막걸리 파티를 하고 집에 들어가던 길, 집 앞 가로등 밑에 어머니가 쭈그려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엉망이었고 세숫대야의 물은 핏빛이었으며 가게의 유리는 박살이 나고 TV가 방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버지가 웅크려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앞뒤 생각할 틈도 없이 아버지 허리띠를 잡고 그대로 끌다시피 해서 집 앞 방파제 바닷속으로 죽어버리라고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다행히도 동네 사람들이 건져내어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집을 나오기 위해서 저는 학교에서 자퇴를 하고 18살 때부터 항만에서 일하다가 20살이 되자마자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나던 여자친구와 살림을 차렸고 21살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내는 최선을 다해 부모님께 등을 돌려버린 저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노력했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엄마만 잠시 보고 나왔고 간혹 아내가 아버지의 전화를 받는 것을 보고 전화기를 부숴버린 적도 몇 번이 넘습니다. 그렇게 고생만 하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달 후 형과 함께 아버지께 갔던 날 아버지 곁에는 못 보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께서 새살림을 차리신 것입니다. 그때 느낀 살인은 말도 못합니다. 부들부들 떨다가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이제 진짜 남이다. 이제 나는 나대로 살겠다. 이게 그때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삶은 쉽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32에 산업재해를 당하고 3급 지체장애와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았으며 직장을 나와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상대하는 일에 서툴렀던 저는 손님과 잦은 다툼을 하다가 결국 아내에게 가게를 맡기고 술병을 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술값이라도 얻으려고 가게로 갔던 날 아버지가 와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이 뒤집힌 저는 가게의 물건들을 깨부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여기 있으면 정말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세상사, 가정사에 모두 관심을 끊고 8년간 오로지 술만 마시다가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이번 7개월이 지나고 추석을 얼마 앞둔 날 취침시간 누워서 바라본 창문에 둥그런 모양이 되어가는 달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버지도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겠구나.
아버지는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는 유복자였고 어머니는 제가 하셨으며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고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배우지 못한 것의 한, 연이은 어부로서의 실패. 아버지의 삶이 이해되면서 우리 아버지도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제 나이 47이었습니다. 그날 이불 속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여동생이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연애실 밖에 방에서 아무 말 없이 큰절하고 바로 돌아서 나올 때도 눈물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퇴원을 앞두었을 때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았던지 돌아갈 집도 없고 반겨줄 가족도 없었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저의 거취를 놓고 의논하기 위해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큰 고모가 저보고 그러시더군요. 니는 너가 아버지하고 똑같아 하시는데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버지보다 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이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니는 그거 아나? 너가 아버지 술 끊은 지 8년 됐다, 8년. 그때 뒤통수를 새망치로 맞은 것 같았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밖으로 나와 대나무 평상에 누우니 먼 별들이 그렇게 많은지 하늘엔 온통 별천지였습니다. 그래, 이제 술 그만 묵자. 넋두리처럼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때 딸아이가 불러서 방에 들어가니 아버지가 이걸로 다시 시작해봐라 라고 하시며 통장을 주셨습니다. 당신이 건넨 통장엔 약간의 돈이 들어있었고 그 돈이 우여곡절 끝에 인정받은 국가유공자 연금의 일부라는 사실을 동생한테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모임 생활을 몇 년 정도 하다 보니 마음속에 담아둬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가 계시던 요양병원 근처 목욕탕에서 몸을 밀어드리며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사는 곳에서 함께 지내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요양병원을 떠나 열흘간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은 제가 믿는 신께서 주신 은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모임 나온 지 8년이 되던 해 6월, 아버지는 16년째 술 드시지 않은 맑은 정신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해 11월, 한 올드 선생님의 단주칩 증정날, 제가 이런 경험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단주를 시작하신 해가 제가 가게 물건을 부수며 아버지를 겁박했던 해와 겹친다는 사실이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어쩌면 자식이 당신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에 술을 끊기로 결심한 건 아니냐는 것은 나만의 착각인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도 아버지처럼 16년 단주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아버지에게 면목이 서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아버지의 절말은 했는데 앞으로 그만큼 남아 진퇴양난입니다. 돌아가려니 죽음이고 앞으로 가려니 8년이 너무 멉니다. 어떻게든 아버지를 넘어야겠으니 부디 하늘에서 도와주세요. 모임이 끝나서 나오는데 누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그날 칩을 받으신 올드 선생님께서 이 선생은 꼭 하실 수 있을 거야 라시며 제 손을 잡으셨고 제 손에는 그날 받으신 칩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또다시 8년이 흐르고 올해 2월 저도 16년 칩을 받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저도 많은 생각이 변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아버지께서는 적어도 저보다는 현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앞날을 자식들에게 의탁하지 않으려 새 삶을 선택하시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식으로서 오히려 그것을 원한으로 삼고 도리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또 저는 아버지를 15년 동안 모셨던 새 어머니까지
원한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제게도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원한의 대상에서 이해의 대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단주 16년은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임 안에서 하루하루 알코올 중독자로 사는 삶을 충실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병도 주고 약도 주고 떠난 아버지를 훗날 만나게 되면 그분께서 수고했다 라고 하시지 않을까 합니다.